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하는 아저씨입니다. 최근에 지수는 신고가 경신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트레이딩 입장에서는 시장이 좀 만만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장중에 테마 변경이 하루에 서너 번 이상 자꾸 바뀌다 보니까 조금만 타이밍을 놓치면 그냥 물려버리기 일쑤였고요. 가만히 지켜보는 종목은 또 급상승을 이어나가고 정말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 몇 개월 동안 비중을 중장기 투자 쪽으로 많이 바꿔놓은 상황이었고요. 단기 매매는 최소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최근에 영상을 자주 올리지 못한 이유도 이런 부분이기도 하고요. 지난번 마지막에 올렸던 영상도 대부분 장기 투자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전 영상에서 언급된 두 가지 종목 지난 2-3주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그 와중에 단타 매매를 할 때는 어떤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었는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에 진행했던 단타 매매부터 볼게요. 첫 번째 종목은 삼천당 제약입니다. 삼천당 제약은 지난 7월 달에 120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를 받고 정말 큰 상승이 한번 나왔죠. 그리고 나서 8월, 9월 좀 힘없이 이렇게 흘러가다가 9월 초부터 5일선과 11선 지지를 받으면서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날짜였는데요. 9월 22일 갑자기 아주 큰 상승이 나왔고 이 상승을 자세히 살펴보면 전고점을 시원하게 돌파한 장대 양봉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규장 마감 시점에 종가 베팅으로 이렇게 진입을 한 상황이었고요. 첫 번째 매도는 같은 날이기는 하지만 혼자 이렇게 툭 떨어져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차트가 정규장만 보여주고 NXT 거래는 보여지지 않는 모드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요. 정규장 종가에서 매수하고 나서 대략 6시 무렵에 10%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차 매도를 진행했고요. 오늘 오전에도 NXT 프리마켓에서 장이 시작하자마자 대략 7% 정도 이렇게 상승이 나와서 2차 매도로 전체 물량을 매도 청산하면서 매매를 마무리했습니다. 삼천당 제약은 다행히 운 좋게 짧은 기간 좋은 결과를 가져갈 수 있는데 최근에 이런 종목을 찾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 종목의 매매에서 가장 하이라이트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화면을 지우고 보면 우선 기준봉 역할을 했던 이 장대 양봉 그리고 전고점 부분이죠. 이 부분을 돌파하는 새로운 장대 양봉에서 충분히 돌파 매매를 시도해 볼 수 있고요. 저는 종가 베팅으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다음날 시초가 무렵에서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일단 청산을 하는데요. 자, 두 번째 종목도 볼게요. 어제 같이 매매를 했던 테크윙이라는 종목입니다. 테크윙은 지난 8월 말 20일 이평선을 돌파하는 양봉이 나온 이후에 5일선을 따라서 한 달 넘게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캐치했던 날은 바로 이날인데요. 지난 9월 15일이었죠. 상승 중 더 큰 상승의 장대 양봉 2차 기준봉이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2차 기준봉의 상한선 이 부분 52,500원 정도 되는데 여기도 9월 22일 어제 날짜인데 갭 상승으로 기준선 라인을 돌파하면서 장이 마감됐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도 어제 종가 베팅에 진입을 했고요. 오늘 오전 NXT 프리마켓의 시초가 무렵입니다. 여기에서 전체 물량을 청산하면서 5.8% 수익으로 매매를 마무리했습니다. 항상 이렇게 모든 종목이 5% 이상 수익을 내면 참 좋을 텐데 절대 그렇지는 않겠죠. 저는 어제 종가 베팅으로 세 종목을 진입을 했는데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은 손실로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진입했던 종목 파도라는 종목인데요. 차트를 한번 볼게요. 파도와 테크윙이 같은 테마죠. 시스템 반도체 쪽이라서 차트의 모양도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도 지난 8월 25일 20일 이평선을 돌파하는 양봉이 나온 이후에 5일선을 따라서 이렇게 계속 상승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상승하던 가운데 의미 있는 상승이 두 번 정도 있는데요. 바로 이 장대 양봉을 기준으로 다음번 점핑이 한번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9월 18일에도 이렇게 몸통이 긴 십자도지가 발생을 했는데 이날과 다음날 22,000원 부분에서 저항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 22,000원 부분을 돌파하는 긴 장대 양봉이 나왔고요. 여기도 똑같은 논리로 어제 종가 베팅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같은 날 매도 마크가 있는 것은 중간에 단타 매매가 있어서 그냥 무시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오전 NXT 프리마켓에서 파도를 살펴보는데 마이너스 1% 이하로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손절 처리를 진행해서 파도의 경우 앞서 보신 두 종목과 달리 마이너스 1.6%의 손실로 매매를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파도는 오늘 상승으로 마감을 해서 조금 기다렸다면 수익 마감을 할 수도 있었는데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가 베팅의 경우 저는 시초가 부근에서 무조건 매매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예수금을 다시 한번 확보를 하고요. 장중에 그 예수금으로 단타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규칙을 거의 지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잠깐 분봉 차트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파도의 경우 NXT 거래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바로 연결되는데요. 어제 종가에 정확히 진입한 내역, 그리고 오늘 장 초반 시초가 무렵에서 마이너스 1%를 이탈하자마자 바로 손절 처리를 진행했던 내용입니다. 아쉽게도 곧장 반등이 나오기는 했지만 오늘 장중에 다른 매매를 이어나가야 하기 때문에 항상 단기 매매에서는 마이너스 1%의 손절을 최근에는 더욱 잘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종가 베팅이 마무리되고 나면 이후에 시간적 여유가 허락되면 저는 단타 매매를 좀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단타 매매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매수하면 떨어지고 매도하면 오르고 이러한 현상이 원래 있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정말 심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단타 매매를 할 때 정말 쫄보가 되는 것처럼 매매가 매우 짧아지고 있는데요. 우선 오늘 단타 매매 진행했던 내역 짧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진이라는 종목인데요. 결론적으로 본다면 상승 중 최고점 부분에서 정말 짧은 매매로 대략 1.6%라서 그나마 괜찮은 수익을 가져갔고요. 이후에는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어서 추가 매매를 하지 않았던 게 오히려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여기 매매를 마무리했던 시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10시에 제가 매매를 마무리했고요. 두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D&D 파마텍인데요. 여기도 3분봉 하나에서 매매가 아주 짧게 마무리됐네요. 수익률이 1%도 넘지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후에는 쭉 주가가 흘러내리면서 하락을 하고 있었고 저는 매매를 더 이어나가지 않았죠. 여기도 매매가 마무리된 시점을 보면 10시 이전 대략 9시 15분 정도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 볼까요? 한라캐스트입니다. 한라캐스트도 반등이 시작하는 무렵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매매를 조금 더 길게 가져가지 못한 게 좀 아쉬움이 남기는 하지만 1차 상승에서 매매를 짧게 마무리했고요. 이때도 9시 30분이 채 넘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계속 이렇게 제가 시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시장에서는 저는 10시, 늦어도 10시 반에 단타 매매를 모두 마무리하고 있다는 내용을 좀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계속해서 다음 종목 JT 보겠습니다. JT는 시초가 이후에 곧장 이렇게 주가가 오늘 하루 종일 하락을 하고 있었네요. 다행스럽게 여기도 시초가에 공략을 하고 나서 이후에는 매매를 하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 종목 우리기술입니다. 오늘 원전 관련주가 아주 좋았죠. 저는 우리기술에 대해서는 두 번 매매를 했었는데 우선 9시 30분이 조금 넘는 무렵 여기에서 매매가 한번 있었고요. 10시가 조금 지나서 아주 짧게 매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매매를 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마지막 매매가 10시 10분입니다. 다음 종목 코인테크입니다. 코인테크는 매매가 11시가 조금 넘어서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요. 그 이유는 시초가 무렵부터 힘없던 종목이 갑자기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던 시간이 11시 10분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종목에 진입하고 짧게 매매를 마무리했는데 여기도 쫄보였던 마음이 바로 표가 나죠. 이후에 조금 더 상승이 나왔는데 기다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기는 합니다. 코인테크도 어느 정도 상승을 유지하다가 장 후반으로 갈수록 이렇게 힘없이 빠지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계속해서 다음 종목 코롱 모빌리티입니다. 코롱 모빌리티는 장 초반 시초가 무렵에서 한번 매매를 했었네요. 그리고 나서 대략 10시 40분 무렵 여기에서도 매매를 한번 했었고요. 이후에는 조금씩 이렇게 하락하는 형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 오전에 꽤 상승이 좋았던 프로티나인데요. 프로티나는 오늘 손실로 마감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장 초반 양봉의 고점 부분에 진입을 했고 바로 손절을 진행했고요. 그 다음 캔들에서는 짧게 매매하면서 작은 수익을 한번 챙겼지만 다음 캔들 고점 부분에서 진입을 했다가 바로 마이너스 1%를 이탈하자마자 손절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후에 전혀 매매를 하지 않은 상황이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매매했던 종목 M디바이스입니다. 여기도 9시 30분경이네요. 매수 매도를 반복하면서 짧은 매매가 두 번 정도 있었던 것 같고요. 마지막 매도가 있었던 9시 30분 이후에는 더 이상 매매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오늘 제가 매매했던 내역을 쭉 보여드리면서 계속 시간을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최근의 시장을 잘 살펴보면 오전에 장 초반에 만들어졌던 이 정고점 부분, 장중에 이 정고점을 돌파하는 경우가 거의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전에도 그러기는 했는데요. 최근에는 이러한 현상이 정말 더 심한 상황이어서 가능하다면 매매를 10시나 10시 반 이전에 단타 매매는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렇게 단타 매매가 짧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수익이 큰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최근 장기 투자를 이어가고 있고요. 마지막 영상에서 언급드렸던 두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먼저 CJ 종목 한번 살펴볼게요. CJ 종목은 지난번 보신 것처럼 7월 달에 이렇게 한 달 동안 매집을 했고요. 제가 마지막 영상에서 언급드릴 때가 대략 16만원을 돌파하던 9월 초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 저의 목표가 19만원과 20만원 사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첫 번째 매도 마크를 보면 여기 19만원을 돌파하던 날 50% 물량을 청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수익 구간에 있기는 하지만 다시 한번 추가 물량을 태웠고요. 이틀 뒤에 상승이 나올 때 여기에서도 전체 물량의 50%만 매도 청산하면서 현재도 나머지 물량은 계속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의 모습은 하락 국면에 들어섰고요. 제 예상으로는 대략 19만원 부근에서 이렇게 지지가 형성되는 경우 다시 한번 추가 매수로 물량을 확보하고 20만원 돌파 부근에서 3차 매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장기간 투자하는 경우 전체적인 매매 사이클을 보면 거래일 기준으로 46일 정도 되니까 두 달이 넘은 상황이죠. 매매 사이클이 좀 길기는 하지만 매도 시점의 수익률이 최소 20%가 넘는 구간, 그리고 현재도 남은 비중을 보유하고 있지만 고수익 구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한 매매를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CJ 종목을 언급할 때 같이 매매하면 좋을 것 같은 종목에 대해서 SKC를 말씀드렸는데요. 그때 설명을 드리고 나서 저도 SKC 매매를 시작했는데 어떻게 진행됐는지 차트를 보겠습니다. 제가 SKC를 매매하면 좋겠다라고 언급한 날짜가 바로 이 양봉이 나왔던 날입니다. 그리고 나서 3일 동안 이렇게 매집을 계속하고 있었는데요. 이후에 상승이 나와서 추가 매집은 멈춘 상황이고요. 고점 부분에서 주가가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서도 좀 지켜보고 있었는데 아랫부분에 있는 MACD 오실레이터를 한번 볼까요? 큰 차이는 아니지만 MACD의 오실레이터가 점점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정 기간이 들면 다시 한번 매수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당장에는 두 번에 걸쳐서 어제는 8%, 오늘은 대략 6.5% 구간에서 전체 물량을 매도 청산했습니다. 이후에 매매 계획을 본다면 저는 대략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고 10만원 부근 라인이죠. 바로 20일 이평선과 120일 이평선이 골든 크로스 되는 시점,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종목 매집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아무튼 여기도 전체적인 매매 기간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매수가 진행하고 나서 오늘까지 전체 매매 기간은 12일 정도 됩니다. 앞서 보신 CJ와 달리 상승 기간이 짧은 대신 종목 매집 기간도 짧기 때문에 이렇게 대략 보름에서 한 달 정도의 매매를 마무리하고요. 2개월 이상의 종목이 길어질 경우에는 조금 더 충분히 물량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상승률에 따라서 보상되는 수익도 훨씬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매매를 할 때 한쪽으로 너무 편중되기보다는 단기 매매와 중장기 매매를 겸하는 게 여러 가지로 바람직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게 되는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드릴 종목, 최근에 가장 집중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물론 장기 투자 종목이고요. 그동안 보았던 단일 종목이 아니라 ETF 종목입니다. 차트를 한번 볼까요? ETF 종목이라서 그런지 차트의 흐름이 다른 종목들과 조금 다르죠. 이 종목은 코액트 글로벌 양자 컴퓨팅 액티브 종목입니다. 삼성증권에서 운영하는 ETF 양자 컴퓨팅 관련 종목인데요. 차트를 조금 더 키워보겠습니다. 저는 지난 여름이었는데요. 6월에서 7월 사이 두 달 동안 양자 컴퓨팅 관련돼서 공부를 좀 하고 장기적으로는 이와 관련된 개별 종목이나 ETF를 매매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었었는데 그 이후에 제가 선별한 종목은 바로 이 코액트 글로벌 양자 컴퓨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7월 초부터 매집을 시작했고요. 7월, 8월, 9월 초까지 이렇게 3개월 동안 종목을 매집했습니다. 지금은 수익이 30% 넘게 아주 크게 진행 중인 상황이지만 차트를 약간 뒤로 돌려보면 지난 매집 기간 동안의 3개월은 꽤 답답한 기간이었는데요. 자, 뒤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이시나요?
지난 7월 22일 첫 번째 매수하고 나서 두 번째 매수,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리고 나서 한동안 좀 지켜보고 있다가 다시 한번 3일간 매수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차트의 흐름은 상승으로 보기 어렵고요. 이렇게 하락 구간에 직면한 것처럼 장기간 하락이 진행될 것처럼 보여지고 있죠.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대략 올해 말까지 그냥 꾸준히 모아가자 이러한 생각으로 매매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부터죠. 갑자기 상승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큰 상승이 나왔고요. 바로 첫 번째 매도가 9월 15일 이날에 있었는데 목표 수익 구간 10%를 초과하던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날부터 분할 매도를 생각했고 매직 기간을 고려해서 대략 10번에 걸쳐서 나누어 매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매일매일 조금씩 매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현재까지 위치를 보면 전체적으로 6번의 매도가 있었기 때문에 총 매집 물량의 40%가 지금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비율 또한 평균 수익률로 본다면 30%가 넘는 구간이고요. 이렇게 20% 또는 30% 이상의 수익률이 나면 주가가 변동을 하더라도 마음의 동요나 심리적 갈등이 단타를 할 때보다는 조금 더 여유 있게 되는데요. 물론 이 종목이 하락을 하더라도 저는 장기간 꾸준히 매집을 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매 기간이 천천히 길어지더라도 그만큼 수익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러한 매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단기 매매에서 종가 베팅, 그리고 장중 단타 매매, 또 길게는 중장기 매매를 어떤 종목으로 또 어떻게 이어가고 있는지 쭉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매매 성향에 따라 단타 매매를 이어갈 수도 있고 또 단기 매매, 중장기 매매, 수익 매매를 할 수도 있겠지만 나의 매매가 시장과 잘 맞지 않는다면 또 다른 방법으로 매매 전략을 수립하고 두 가지 매매를 병행하는 것도 좋은 매매 전략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려운 시장이지만 언제나 성공 투자를 이어가기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